프리미어리그는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프리미어리그를 이제 대략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장지원 위원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다른 리그 선수들 위주로 많이 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젊은 선수 2명 좀 주목할 만한 선수 말씀을 드리자면 리버 플레이트에서 레버쿠젠으로 이동한 에세키엘 팔라시오스 선수. 네, 98년생 이제 아르헨티나의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이제 2부 리그에 있는데 슈투트가르트로부터 헤르타 베를린으로 이동한 역시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97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산티아고 아스카시바르 선수. 네, 이 두 선수는 앞으로도 좀 쭉 주목할 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원래 이 에세키엘 팔라시오스 선수는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데려갈 뻔했던 선수예요. 근데 그때 이제 부상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딜이 틀어졌는데 그 정도로 레알이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을 정도로 이 선수의 어떤 재간이라든가 재능은 이미 인정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티아고 아스카시바르 선수는 이제 헤르타 베를린에 도착을 했는데 이 선수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아르헨티나의 약간 캉테 같아요.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재간 넘치는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수비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지능적인 데다가 패싱으로 또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캉테 선수처럼 이렇게 전진하는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제 생각에는 이 아스카시바르 선수가 앞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좀 마스체라노의 후계자 역할을 잘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이 에세키엘 팔라시오스, 산티아고 아스카시바르 선수가 분데스리가 팀들에 있는데 이 선수들은 앞으로 주목할 값어치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 포지션에 이 선수가 필요해서 영입한 케이스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에스파뇰이 아까 아스톤 빌라 말씀도 하셨는데 에스파뇰도 스페인에서 지금 강등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파뇰이 결국 선택한 카드가 벤피카로부터 라울 데 토마스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그 라요 바에카노에서 뛸 당시에 힘든 팀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골을 넣었던 선수예요. 이미 라리가에서. 그런데 그 실적을 가지고 이제 벤피카로 이동을 했었는데 벤피카에서는 굉장히 부진했어요. 한마디로. 골도 못 넣고 뭐 결국 계속 부진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뛴 횟수도 작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스페인 리그로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에스파뇰 입단 직후에 벌써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충분히 에스파뇰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격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가 사실은 아까 라요 바이카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레알 마드리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레알에서도 사실은 좀 더 잘했으면 이제 유망주로 잘 클 수도 있었던 선수인데 어찌됐건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공격수를 저는 얻었고 에스파뇰 와서는 저는 괜찮게 하리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 리그 리옹이 비아레알의 칼 토코 에캄비 선수를 데려갔어요. 리옹의 입장은 멤피스 데파이 선수가 장기 부상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유벤투스도 만나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무사 덴벨레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격진을 보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칼 토코 에캄비라면은 저는 리옹이 상당히 괜찮은 딜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프랑스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인데다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비아레알이 이 선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클럽에 내줬기 때문에 오히려 비아레알 팬들이 조금 아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비야가 전체적인 경기력에 비해서는 골이 정말 적게 나와서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가네스의 공격수인 유세프 엔 네시리 선수를 데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꽤 괜찮은 영입이라고 봅니다. 엔 네시리 선수가 물론 아직까지도 조금 기복이 있고 뭐 잘된 터지는 경기와 안 터지는 경기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고 결정력이랄지 침착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엔 네시리 선수가 어떤 스피드라든가 침투 능력, 피지컬 그리고 어떤 터지는 날의 폭발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꽤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의 선수거든요. 지금 세비야는 또 이게 공격수를 영입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치차리토 선수를 미국으로 보냈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공격수 다브루 선수가 분데스리가로 떠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격수는 반드시 필요했는데 거기서 엔 네실이라면은 뭐 라리가 적응도 필요가 없고요. 상당히 세비야가 괜찮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한 의원이 말씀해주신 팀 중에 이제 추가로 한 명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에스파뇰이 지금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타페 이 왼발잡이 센터백이죠. 레안드로 카브레라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역시 이 카브레라를 영입하면서 제공권도 있고 롱킥 능력도 어느 정도 준수한 이런 편이기 때문에 지금 라울 데 토마스 영입
공격진에도 이루어졌지만 공수에서 역시 조금 더 힘을 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에스파뇰에게는요. 그래서 그런 영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분데스리가 중에 또 추가적으로 한 팀은 샬케인데요. 샬케가 임대 선수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4위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샬케인데 올 시즌 초에 에버튼의 이 존 조케니 선수를 임대를 해서 지금 오른쪽 수비수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그레고리치 선수 아마 팬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레고리치 선수를 또 임대를 했습니다. 그레고리치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2선에서도 활약하지만 아우크스부르크 때는 공격수도 많이 봤었고 어시스트 능력도 있고 득점 능력도 있고 결정적인 찬스들을 계속 못 넣어주고 공격진의 신뢰가 좀 부족했던 상황인데요. 이 그레고리치 임대로 확실히 이제 공격력도 살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라만 선수랑 약간의 비게민스몰 투톱처럼도 활용이 됐던 경기가 있었는데요. 좋은 궁합이라는 생각이고요. 바르셀로나에서 토디보 선수를 또 임대를 했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가 토디보 선수 그렇게 쉽게 보낸 거는 좀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완전 이적 조항도 포함이 된 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좋잖아요. 발밑도 좋고 순발력도 있고 신체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선수인데 이 선수는 사실 실전 경험을 툴루즈에서도 사실 경기를 그렇게 많이 뛴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라리가에서나 바르셀로나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실전 경험만 많이 쌓아주면은 이 포텐이 좀 폭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수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샬케 가서 실전 경험을 좀 많이 해봐라. 그리고 다시 또 데려오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임대니까. 하지만 이제 임대 보니까 완전 이적 조항도 포함이 돼 있어서 혹시 모를 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토디보 선수를 뺏길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한현님 또 추가로 말씀드릴 선수는 누군가요? 네, 일단 지금 전력 보강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클럽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폴리가 있습니다. 나폴리는 안첼로티 감독이 물러나고 이제 가투소 감독이 그렇죠. 새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요즘에 근데 너무 승리가 없어요. 근데 안첼로티 감독 때보다 성적이 지금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파 이탈리아에서 라치오에게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리그 성적이 리그에서 지금 지금 워낙에 성적이- 안 좋아서 가투소 감독이 들어오면서 가장 또 눈에 띄는 변화가 포메이션이 바뀌었어요. 안첼로티 감독은 이제 4-4-2 포메이션을 주력으로 썼는데 가투소 감독은 지금 4-3-3을 주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를 2명을 영입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다 괜찮아요. 라이프치히에서 디에고 뎀메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셀타비고에서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두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각 리그에서 상당히 꽤 쏠쏠한 준척급 선수로서 다 정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선수 영입은 괜찮다. 로보트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선수가 패싱이라든가 조율에도 좀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디에고 뎀메 선수는 뭐 워낙에 멀티플레이어이고 분데스리가에서 활동량 하면은 또 디에고 뎀메였거든요. 각 리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준급의 그래도 활약을 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나폴리로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나폴리가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확정이 안 됐지만 매우 가까워졌다고 얘기되는 선수가 인터밀란의 마테오 폴리타노 선수가 있어요. 이 폴리타노 선수는 사실은 로마에 거의 갔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게 결렬이 되고 지금은 오히려 나폴리에 가까워졌다는 것이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제가 이제 취득한 뉴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타노 선수가 인터밀란의 콘테 감독이 오면서 특히 포메이션이 3-5-2가 이제 주력 포메이션이 되면서 폴리타노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주전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자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폴리타노 선수가 예전에 사수올로에서 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탈리아 클럽들이 이 폴리타노 선수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최후의 승자가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나폴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유력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이제 폴리타노까지 영입을 하면은 그래도 준척급 영입들을 하는 셈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카테고리는 뭐냐면 기회를 위해서 떠난 선수들이 있어요. 도르트문트로부터 벤피카로 옮긴 율리안 바이글 선수. 바이글 선수는 근데 올 시즌 출장 기회가 아주 적었던 건 아니에요. 꽤 출장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토마스 투헬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때만큼이 아니죠, 지금은. 예, 그때는 정말 패스 조율, 뭐 패스 성공률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미드필더가 될 거라고 한 5년 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의 지금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포르투갈 리그 벤피카로 옮기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조금 부상의 불운이 발목을 잡은 케이스인데
밀란으로부터 지금 아탈란타로 팀을 옮기게 된 마티아 칼다라 선수가 있습니다. 칼다라 선수가 제가 여러 해 전에 사실은 원투펀치에서도 언급을 했던 선수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앞으로 이탈리아 수비에 아주 기둥이 될 거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드업 능력도 있고 뭐 수비력이라든가 뭐 신체 조건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이 칼다라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컸었는데 사실은 밀란에 와서는 저 큰 부상이 좀 있었어요. 무릎 부상 같은 좀 심한 부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정말 기대를 받을 때만큼 성장을 좀 못한 케이스인데 어찌됐건 이 선수를 그래도 스타덤에 올려줬던 클럽이 아탈란타였거든요. 근데 그 아탈란타로 돌아오게 되면은 아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전의 어떤 기량을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여기에 바르셀로나에서 기회가 별로 없었던 카를레스 알레냐 선수가 베티스 임대를 그쵸.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에서 정말 좀 약간 전력 외처럼 됐던 유누스 말리라는 또 터키 출신의 플레이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잘 되는 날은 이 선수 아주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를 영입한 클럽은 우니온 베를린.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올 시즌 나름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는데 유누스 말리 선수가 예전 같은 창의성에 좀 가까운 플레이를 여기서 해줄 수 있다면 아마 우니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버튼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옮긴 역시 기회를 찾아서 옮긴 겁니다. 젠크 토순 선수. 그 옮기자마자 또 맨시티전에서 골도 하나 터뜨리고 그랬었죠. 토순 선수도 유누스 말리 선수와 좀 유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좀 더 기회의 땅을 찾아서 에버튼 최악의 영입 중에 한 명. 네, 그렇죠. 에버튼 팬들에게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팰리스로 가서는 자신의 실력을 조금 더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리 선수도 그렇고 이 토순 선수도 그렇고 터키 대표팀에는 지금도 뽑히고 있거든요. 지금도 뽑히고 있는 선수들이어서 터키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가 팀을 옮긴 거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의원님이 많은 선수들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고 추가로 말씀을 드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가 사전에 작업을 해놓은 플라멩고의 헤이니에르 제수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2002년 1월 19일생이기 때문에 1월 19일이 딱 돼서 이제 18 됐어요. 18 되면서 사전에 미리 이제 다 작업을 해놨었고 딱 계약을 했습니다. 18살이 돼야 국제 계약이 형성이 돼요. FIFA 그 다른 나라에서 계약을 시킬 때는.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일단은 레알 마드리드 1군보다는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로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할 것 같은데 워낙 상당히 그 나이에 비해서 축구 지능이 제가 볼 땐 높은 것 같아요. 뭐 제2의 카카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돌파력도 있고 어시스트력도 있고 브라질 라인들 어린 선수들을 계속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계속 이제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선수까지 데려왔고 그리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레알의 오드리오 솔라 임대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오드리오 솔라 선수가 레알에서는 좀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바이에른 뮌헨이 뭐 주일레나 위카 에르난데스나 부상자가 지금 많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오드리오 솔라를 데려오고 싶은 얘기는 파바르 선수를 아예 센터백으로 좀 고정시켜 놓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드리오 솔라에 대한 임대 영입을 노리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추가하고 싶은 선수 있나요? 네, 제가 여러 차례 칭찬했던 데얀 쿨루셉스키 선수가 네. 유벤투스에 의해서 영입이 됐죠. 네. 다만 이제 뛰는 거는 올 시즌 끝날 때까지는 파르마에서 계속 그렇죠. 뜁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아탈란타 소속으로 파르마 임대로 뛰다가 이제는 유벤투스 소속으로 파르마 임대로 뛴다.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 이제 유벤투스에서 그렇죠. 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명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파르티잔의 세르비아 2001년생 수비수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라는 선수가 네. 있어요. 이 파블로비치 선수는 혹시 모르시었던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파블로비치 선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대형 유럽 축구의 대형 수비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합니다. 네. 지금은 2001년생이기는 합니다만 신체 조건이라든가 볼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왼발도 잘 써요. 중앙 이미 수비수로서는 지금 많이 타겟이 되고 있어요. 네, 상당히 대성할 만한 선수인데 이미 모나코가 가져갔어요. 네. 모나코가 영입을 했고 그러나 이제 올 시즌 끝날 때까지는 역시 파르티잔에 맞습니다. 다시 재임대를 보내서 이제 파르티잔에서 계속 뛰긴 하는데 어찌됐건 모나코가 제가 봤을 때는 또 앞으로의 커다란 장사를
아마 생각을 하고서 요 파블로비치 선수를 데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수비수입니다. 네. 겨울 이적 시장 중간 점검을 통해서 현재 동향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주에는 한 의원님이 네, 휴가를 좀 갔다 그렇습니다. 오시는 거고요. 제가 2003년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2003년 이후 한 번도 가족 여행은 고사하고 뭐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처음으로 갑니다. 잘 놀다 제가 오세요. 신혼여행도 안 진짜요? 갔거든요 예전에. 그래요? 네,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 날 또 중계했던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도 박찬하 위원님과 또 정순주 아나운서 이렇게 셋이서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이적 시장 다뤄봤으니까 한 의원님 복귀하면 아주 재미있는 이적 시장 소식들이 또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원투펀치 394의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